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NBA 파이널이 열렸는데요. NBA 파이널 진출에 실패한 나머지 28개 팀은 이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내부 소식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는 말릭 몽크, 닉 클렉스턴, 게리 해리스가 FA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몬티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물론 뭐 돈은 내야겠지만 또 다른 감독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의 현재 운영은 뭐 개판 5분 전입니다만 FA 시장에서 또 선수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행선지 후보로 꼽히고 있죠. 일단은 3점이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의 3점 시도 개수는 27위, 3점 성공률이 26위, 현대동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공격을 펼쳤고, 턴오버는 3번째로 많았고 평균 득점은 뒤에서 4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을 잘 쏠 수 있고 또 드리블 이후의 슈팅, 풀업 점퍼가 가능한 그런 샷 크리에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보도였는데, 거기에 딱 맞는 선수가 말릭 몽크죠. 말릭 몽크는 세크라멘토 킹스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잡기에는 실력이 너무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크가 돈만 생각한다면 사실 팀을 떠나는 수순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몽크가 제격이고, 자, 게리 해리스는 올랜도 매직이 아마도 뭐 잡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뭐 올랜도 매직은 게리 해리스를 보내는 대신에 클레이 탐슨을 영입하는 걸 첫 번째 옵션으로 잡을 텐데, 뭐 해리스는 또 덴버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한 욕심까지 바란다면 해리스 역시도 디트로이트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닉 클렉스턴. 클렉스턴은 브루클린 네츠가 80에서 100밀 쓰면서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디트로이트는 뭐 제일런 듀런,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있긴 합니다만 또 이 두 명이 뭐 종종 트레이드 루머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클렉스턴의 이름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지난 시즌을 보면 뭐 공격에서 정말 제대로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 15위, 자유투 성공 개수 12위, 뭐 이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릭 몽크, 닉 클렉슨급이 아니라 더 높은 급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지만 뭐 이마저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 뭐 제일런 듀렌, 자, 이런 연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베테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말릭 몽크나 클렉스턴, 게리 해리스, 자, 이런 선수들은 현실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베테랑 브랜든 잉그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올여름 브랜든 잉그램과 맥스 계약을 맺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펠리컨스와 잉그램은 이별하는 수순이 될 텐데,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가 잉그램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모두 다 잉그램을 데려온다면 뭐 금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죠. 특히나 클리블랜드는 브랜든 잉그램이 뛸 수 있는 3번 자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이작 오코로가 뛰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총알이 굉장히 많죠. 총알이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뭐 남아있는데, 일단 브랜든 잉그램은 자이언 윌리엄슨과 페어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 또 브랜든 잉그램을 내보낼 계획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펠리컨스 입장에서도 브랜든 잉그램을 매물로 또 좋은 자원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다면 충분히 또 윈윈이 될 수 있겠죠. 자, 잉그램은 올 시즌 64경기를 뛰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잉그램의 출전 경기 수가 딱 100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64경기, 뭐 비교적 많이 뛴 편이라 볼 수가 있는데, 평균 20득점과 5리바운드, 5어시스트는 언제든지 가능한 선수죠.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49.2%, 3점은 뭐 레이커스 시절에 비해서는 일치월장했습니다. 이 프레드 빈슨이라는 최고의 슈팅 코치를 만나서 잉그램 역시도 뭐 론조볼과 마찬가지로 뉴올리언스 유니폼을 입고 슛이 많이 교정이 됐는데, 부상만 없다면 또 좋은 선수고, 1옵션에 대한 뭐 욕심이나 또 혹은 자존심이 그렇게 센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모두 다 뭐 트레이더로 영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존 테이 포터입니다. 이 선수 이제 나락으로 갔죠. 스포츠 도박 혐의로 NBA로부터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뭐 지가 출전한 경기에 지 스탯을 가지고 돈 노름을 하다가 딱 걸렸어요. 아주 뭐 정말 스포츠맨십,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뭐 문해에 가까운 선수인데, 조사에 따르면 공모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가 뛰는 경기에 도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미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빚을 없애고자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동생이잖아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만 NBA에서 이런 작태, 행태를 부리는 선수는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존 테이 포터가 빚이 많던 뭐가 많던 간에 어쨌든 이런 선수를 다시 NBA에서 보지 않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NBA의 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NBA 글로벌화는 1980년대 말부터 고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글로벌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지금은 200개가 넘는 나라의 NBA의 중계가 송출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언어로도 계속 방영이 될 정도로 NBA는 세계화가 아주 잘 퍼져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자, 이번 2024 파이널을 누비는 선수 가운데 무려 13명이 비미국 출신 선수입니다. 이는 NBA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오시에이 브리시엣이 캐나다고요. 알 호포드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스비 미알륙이 우크라이나, 포르징기스가 라트비아, 그리고 네메아스 케이타가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자, 댈러스는 더 다국적이죠. 루카 돈치치가 슬로베니아, 단테 엑섬, 그리고 조시 그린이 호주, 카이리 어빙도 호주. 그런데 사실 카이리 어빙은 거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죠. 호주에서만 태어났을 뿐이고 부모님 다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막시 클리바 독일, 그리고 에이제 로스, 드와이트 파웰, 그리고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캐나다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무려 13명이 비미국 출신 선수인데, 단일 팀으로는 2014년 파이널에 진출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제일 많습니다. 티아고 스플리터, 그 다음에 팀 덩컨도 사실은 버진 아일랜드와 미국 이중 국적자고요. 그리고 코리 조셉, 캐나다죠. 에런 베인즈, 그 다음에 마르코 베를리넬리, 그리고 보리스 디아우, 페리 밀스, 마누 지더빌리, 토니 파커까지 14명 가운데 무려 9명이 비미국 출신 선수였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특히나 유럽 출신 선수들이 정말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빠르게 또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서 또 나아가서 한국 출신의 NBA 2호 선수도 빠르게 출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NBA가 리그를 더 확장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애덤 실버 총재는 NBA 미디어 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NBA를 더욱더 확장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NBA를 확장한다는 건 30개 팀이 아니라 32개 팀, 나아가서 더 많은 팀들을 NBA 팀으로 만들겠다,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우리가 리그를 확장할 계획은 몇 년 전부터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구체화할 단계다. 그래서 시애틀, 라스베가스는 항상 후보 1순위예요. 그래서 시애틀은 시애틀 스톰이라는 WNBA 팀도 있고, 또 시애틀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도시고, 그 다음에 또 시애틀이 굉장히 또 규모가 큰 도시이기도 한데, 슈퍼소닉스가 사라진 이후에 명맥이 끊겼죠. 그래서 항상 1순위의 후보였고,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NBA가 라스베가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베가스도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고 날씨 좋고 선수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NBA 경기장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또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시애틀과 함께 제일 먼저 후보로 꼽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는 멕시코시티. 그런데 이거 NBA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멕시코시티의 치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등등은 미국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루이빌, 미국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는 당연히 메이저리그 팀을 또 지금 가지고 있죠. 미주리주에 있는 캔자스시티. 자, 그래서 이런 총 5개의 도시가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NBA 확장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애덤 실버 총재가 그동안은 굉장히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1995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리그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는 밴쿠버 그리즐리스, 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토론토 랩터스, 이 두 팀이 창단했었죠.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감독직을 놓고 또 갑자기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JJ 레딕이 유력하다, 제임스 보레고가 될 것이다, 미카 노리 현 미네소타 어시스턴트 코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코네티컷 대학을 이끌고 있는 댄 헐리 감독이 레이커스의 차기 감독 1순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헐리는 가족과 상의한 이후에 2, 3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댄 헐리, 그 다음에 댄 헐리의 부인과 또 가족들과 함께 레이커스는 곧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성사 혹은 결렬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댄 헐리 감독하면 아마 올드 팬들은 바비 헐리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듀크 대학 다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에 대학 시절 때의 그런 명성을 잊지 못했던 그런 NBA 선수가 있는데, 그분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코네티컷 대학을
백투백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그만큼 미국 대학 무대에서는 검증을 끝낸 인물이죠. 자, 그래서 댄 헐리를 보시면 1996년부터 이제 앤서니 고등학교의 어시스턴트 코치로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쭉쭉 거쳐서 바그너 대학 지냈다가 그 다음에 또 로드 아일랜드 대학 또 감독을 했다가 2018년부터 유콘, 코네티컷 대학을 이끌면서 너무너무 좋은 지도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댄 헐리 감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는 감독을 선임하려는 첫날부터 댄 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JJ 레딕을 약간 언론 플레이로 내세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댄 헐리 감독에게 대한 관심이 첫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댄 헐리 감독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 그 다음에 긴 계약 기간이겠죠. 자, 그래서 댄 헐리 역시도 NBA 감독이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학 감독에서 성공을 하면 NBA 감독으로 가는 걸 꺼려하는 인물들이 많죠.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도 2004년에 레이커스 감독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고사했었고, 여러 감독들이 있습니다. 또 에릭 머슬맨처럼 대학 감독하다가 NBA 와서 완전히 망한 감독도 있고요. 릭 피티노처럼 대학 감독의 명성을 잊지 못하는 NBA 감독도 있어요. 그런데 댄 헐리 감독은 NBA 감독이 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대학 감독으로서 NBA 감독으로 갔을 때의 필요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펠린카 단장 역시도 댄 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육성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해요. 레이커스는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맥스 크리스티, 그 다음에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심지어 지금 본문에 나온 바에 따르면 레이커스가 영입할 수 있는 신인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성장도 충분히 맡길 수 있다. 지금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자, 그런데 댄 헐리 감독은 현재 코네티컷 대학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레이커스로부터 라우프콜을 받고 나서는 당연히 가족들에게는 상의했고 또 코네티컷 대학교 선수들에게도 내가 현재 레이커스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 해요. 굉장히 저는 열린 자세고 아주 훌륭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리 감독은 내가 레이커스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선수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좀 투명하게 본인이 모든 걸 밝히고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댄 헐리 감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NBA 감독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긴 규모의 계약을 제시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나 때문에 학교에 남는 선수들을 두고는 참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댄 헐리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코네티컷 대학 재학생이 알렉스 카라반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결국 댄 헐리 감독 때문에 유콘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이제 뒤로 하고 프로 감독으로 가는 게 댄 헐리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댄 헐리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을 생각하는 감독인지를 또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브로니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브로니의 레이커스행은 기정사실일까? 라는 보도인데 일단 에릭 핑커스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1라운드 17순위 혹은 2라운드 55순위 지명권을 브로니 제임스를 데려오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2라운드 픽업 트레이드, 그러니까 2라운드 55순위까지는 브로니 제임스가 떨어지진 않을 거니 2라운드의 지명권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라운드의 지명권을 픽업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브로니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는 글쎄요, 저는 1라운드에 지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1라운드 17순위 픽은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필라델피아가 정말 공교롭게도 레이커스보다 한 단계 앞선 16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의 친정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도 레이커스 뒤에 1라운드 20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피닉스 선즈가 1라운드 22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브로니 제임스가 피닉스 선즈와 워크아웃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량을 보였더라. 이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가 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 지명권을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다만 1라운드 16순위 픽을 지니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브로니 제임스를 채간다면 FA 시장은 더욱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여러 NBA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과연 댄 헐리 현 코네티컷 감독이 레이커스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NBA 파이널 기간에도 이런 소식들을 모아서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널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비시즌도 조코피TV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